출발 새 아침.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은식 변호사입니다. 어젯밤은 정말 바빴습니다. 밤에 큰 뉴스가 두 개나 터진 겁니다. 하나는 북한 장성택이 실격하겠다는 뉴스였죠. 또 하나는 여야 간에 밀고 당기던 정치 정점들을 일괄 타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둘 다 빅뉴스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두 뉴스 모두 다 예고된 뉴스였습니다. 장성택 실각만 하더라도 북한의 왕조 시대보다 더 혹독한 전제 체제란 걸 감안하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유일 체제 그는 방해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뉴스, 여야 간 정점 타결도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어떻든 예산안을 팽개치다간 정치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치는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12월 4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을 인터뷰합니다. 어제의 일괄 타결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1부에서는 급변하는 북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장성택 실각과 김정은 유일 체제의 확립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모처럼 야당 출신 정치 원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갑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를 연결해서 전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의 뉴스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오늘 또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식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예, 오늘 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5개 일간지 헤드라인이 대동소이하군요. 예, 그런데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장성택 실각설 요동치는 김정은 체제, 그리고 또 북김정은 체제 2인자 장성택 실각 가능성 농후하다. 예, 이 기사는 이제 장성택 실각이 100% 확실하지 않다는데 예, 지종을 한 기사입니다.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세력 천에서 권력 굳히기, 이렇게 장성택 세력이 무너진 것을 확실시한 제목도 있고요. 북한 2인자 장성택 실각, 예,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김정은 2인자 장성택 숙청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은 신문도 있군요. 예, 사이드 기사로 이 저리대출 공유형 모기지 15,000가구를 열린다. 그리고 금리 1%대 모기지 2조 원 규모 푼다. 이런 부동산 활성화 후속 조치를 기사화한 것이 보입니다. 예, 그 외 사이드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럴만치 어제 가장 컸던 뉴스는 역시 장성택 실각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예, 북한 권력지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하고 측근인 이용화, 장수길 두 부부장이 반당 혐의로 공개처형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장성택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1인자가 된 뒤에 북한의 실세로 부각되었고 한때 김정은이 습종으로까지 평가되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숙청 등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택의 실각 배경과 북한 권력지형의 변화, 예,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성택 실각이 어제 알려졌는데요. 이 김 교수님께서도 장성택 실각이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성택의 그 주요한 직책이 당 행정부장인데요. 예.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의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그리고 이용화 행정부 제1부부장 이 두 사람이 공개 채용됐다.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성택 행정부장도 완전히 실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추측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실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또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측근들의 완전 공개 채용은 결국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연결을 지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장성택이 김정은을 106회를 수행을 하고 최영회가 85회를 수행했는데 네네. 올해는 이것이 역전돼서 최영회가 109회 장성택이 불과 52회를 수행했다 해서 이미 네네. 권력 인자자를 뺏긴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네. 있는 반면에 또 한편 그것이 아니다. 장성택은 그 처인 김경애가 와빙 중이기 때문에 네네. 밖에 잘 못 나올 뿐 역시 네네. 김정은도 무시 못하는 권력 실세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권력의 그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은 결국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의 수행 빈도수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올해 들어서 그 장성택 행정부장과 최영애 총정치국장의 그 수행 빈도수가 완전히 거의 정반대의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결국 장성택 행정부장의 역할 자체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 봄에 그 최영애 총정치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6월 달인 것 같은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최영애 총정치국장 역할이 부각되고 장성택 행정부장 역할이 축소되는 뭐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선 평가는 가능하다 봅니다. 이 장성택은 비교적 온건파로 군부 강경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지금 처지, 그래서 핵 경제 병진론을 내세웠는데, 네네. 뭐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라는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있긴 있지만 네네. 장성택을 지금 숙청한다는 것은 잘 맞아들지 않은 구도인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택 행정부장의 역할, 거의 뭐 북한에서 리베로 소방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늘 관리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이런 후계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비교적 온건파 또 우리 남한을 방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남측의 상황이랄지 또는 중국과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상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도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장성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친정 체제 그러니까 예. 직할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장성택 라인의 그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장성택 행정부장의 역할 자체가 커지면서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할체제, 수령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장성택이 그 김정은의 그 후견인 이 노릇을 한다. 이것이 언론에 참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네. 또 작년만 하더라도 국방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대표단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위세를 가졌던 사람이 네네. 만약에 숙청이 됐다면 네네. 특별하게 무슨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그 방금처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정체제 구축, 유일체제 이런데 어떤 명분이 네.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국정원의 어제 발표를 보면은 이제 이 반당 행위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마 본인의 그런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과도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북측에서 이제 반당행위로 몰아갔든지 아니면 이용화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일 행정부 부부장 이들의 어떤 비리 혐의랄지 또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장성택 행정부장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그 작용을 한 것들이 빌미가 됐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어쨌든 장성택의 역할 자체가 이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직할 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는 좀 그 효과나 효용성이 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는 최고 권력층 특히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과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3차 핵실험에 반대하다가 이 장성택이 권력에서 밀렸다. 그리고 군부 강경파와의 싸움에서 졌다. 뭐 이런 관측이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 장성택이 밀렸다는 것보다는 최용해가 총정치국장으로 발탁된 뒤에도 왜 최용해도 기복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차수가 되었다가 다시 대장으로 강등됐다가 또 차수로 복귀를 했는데 이 최영의 인간 승리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 권력의 특성상 그 최영애와 장성택의 파업 게임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만약에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이 그 실각된 부분이 최용해 총정치국장에게 힘이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오히려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할 체제에서는 그런 어떤 그 대리인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군 쪽에서 어쨌든 그 조선노동당의 당적인 지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는 총정치국장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우리가 관련해서 보면은 역할 자체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용해가 제가 보기에는요. 네. 좀 내가 아까 방금 인간 승리라는 좀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그건 뭐 다른 뜻이 아니고 네네. 이 최영애가 최연희 아들로 처음에는 이 온건파로 알려졌는데 군부 강경파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된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요. 예, 실제 최영애 체제에서 이 장정남이죠.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이영길 총참모장 김격식이 또 이런 이 강경파가 발탁되거나 롤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 군부는 최용해 체제 아래 강경파가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용해 체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북한 군부의 현재의 그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정점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 군부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 그동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최용해 총정치국장은 군부, 그 다음에 장성택 행정부장은 당과 내각, 그 대외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역할 분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최용해 총정치국장에게 이제 군 쪽에서 역할이 부여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정은 직할 체제로 가는 수령제를 사실은 이제 북한이 작동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완전한 어떤 군을 장악한 또 군에 있어서 어떤 김정은 체제의 그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최용해가 아주 자율성을 갖고 그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군 쪽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개별적 차원에서의 권력을 지녔다 이렇게 그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역시 김정은 직할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군 쪽에 대한 어떤 통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최영해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의견을 한 2개만 좀 구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공개 처형당한 사람이 이용화 행정부 1부부장 그리고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인데 이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인민보안부 우리 같으면 경찰인데요. 이 인민보안부를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안기구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처형한 걸로 봐서 앞으로 이 공안 중심의 어떤 행정부를 와해를 시키고 이 문자 그대로 당과 군이 결합을 해서 성군 진치 이상으로 나가는 군부 중심 체제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부 중심 체제로 간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장성태 행정부장의 실각을 당과 군의 갈등 또는 그 권력 다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보다는 김정은 직할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의 수준 또는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그 군부 중심으로 그 성군 정치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그 당의 역할을 좀 더 그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면서 군이 그 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중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그 후견 또는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역할 분담을 시키는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게 군부 강경파가 만약에 득세한 게 맞다면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북 관계가 당분간은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 대남 강경 발언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대외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김정은 직할 체제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가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외부에서의 그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김정은이가 내부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그 일단은 우리가 염려해야 되겠죠? 도발 부분에 대해서 뭐 군사적 무력 시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이 충분히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너무 그렇게 또 그 과도하게 그쪽으로만 우리가 그 판단을 하기보다는 김정은 체제가 좀 더 유연하게 대외 관계를 풀 수 있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정부 또 국제사회가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길었던 정쟁의 끝에 여야 합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밤에도 대표들이 만나더니만 어젯밤 그동안의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을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늦었지만은 예산안과 보수법안의 심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안과 보수법안에도 쟁점이 많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도 여야가 격돌한 핵심 쟁점인 특검 문제는 여전히 미봉인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은관영 수석 대변인 전한길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든 지루한 싸움 끝에 어젯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예산안 처리를 더 늦추다가는 국민들에게 받을 원성이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네, 뭐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그동안 정치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양측에 맡기고 민생에 전념하자, 이 법안과 예산 처리에 전념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처리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까지 나왔던 뉴스는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를 두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이제 지금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입법권과 위원장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해라. 뭐 이것이었는데 끝까지 관철은 했군요. 이 회군할 명분이 된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 국정원 개혁특위의 입법권과 위원장은 사실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문제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제 주요 중점이 됐던 거는 특검 문제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국정원 개혁특위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고 특히 주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그 개혁 내용들을 연내에 입법하기로 한 이 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입법권을 특위가 가진다. 뭐 네. 이러면 특위에서 결정을 하면 전체 의원들이 특위의 결정에 기속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통상적으로 입법권은 상임위원회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면 법사위, 본회의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상임위원회 대신에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예, 특위에서 그렇군요. 결정이 되면 법사위, 본회의는 여전히 거치는 절차를 예.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다른 상임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네. 법사위로 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였군요. 네. 이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는 여야가 사실상 이미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굳이 특위를까지 가동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정치개혁 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나온 뉴스는 이미 여야가 예. 합의가 이 부분은 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전히 입장차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기초자치단체가 뭐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을 하고 예. 기초의원은 공천하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의 비공식적 좀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 이외에도 교육자치에 관한 예.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소위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해서 개선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 부분도 정치개혁 특위에서 의논할 생각입니다. 예, 이 민주당 안은 지금 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 폐지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이 새누리당과 차이가 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사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네. 논의한다 하는 것은 결국 쟁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문면 그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 당이 특검을 언제 실시하고 또 만약에 실시할 경우에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특히 새누리당에서 이 검찰의 수사가 있은 후에 특검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예. 어쨌든지 간에 검찰의 대화록 유출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검찰의 수사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고요. 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그 문제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군검찰이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공감을 표시하는지 그 부분도 특검 도입과 상당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기와 범위는 추후에 이제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면 특검한다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까? 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그렇게 보고요. 새누리당 또 반대겠군요. 어쨌든 이 특검을 고리로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제야 세력과 함께 범야권연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은 끝내 뺄 수는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검 도입을 통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야가 우선 당장 급한 연내에 필요한 민생 관련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집중하고 또 특검을 계속 사오겠다.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이런 것 이제 철회하시는 겁니까? 글쎄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 국회의장께서 지난번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국회법을 저희들은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도 무시하고 이 거짓말을 한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뭐 의견을 내부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이 인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뭐 이미 다 임명돼서 끝난 걸 저희가 들을 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 임명 처리 이 절차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이분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국회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데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예, 출발사침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이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4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스비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어.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 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여야는 그동안 밀고 당기던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하면서 지루한 정쟁을 끝내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총론은 합의했지만 강론은 미룬 셈이죠. 어쨌든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치 언론은 지금까지 전국과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모처럼 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원로 한 분을 모시고 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갑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여야가 드디어 지루한 다툼을 끝내고 어젯밤 쟁점에 대해서 일괄 타결을 하긴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국회를 정상화시킨 공동의 승자라고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고요. 예. 이제 어제의 그러한 합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 절제와 균형 그리고 이 타협의 그 관행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방금 박수를 보낸다고 이제 하시니까 마치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이 아주 잘해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어제 그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 상황 누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다 좋다 이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좋은 방향의 결과가 하나라도 나왔는데 그 나오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앞으로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보탬이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우문의 현답을 하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특검 문제로 이 시간을 이제 결국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한 대표님께서는 이번 그 특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검인 야당이 주장했지만 말이죠. 예. 결국 이 도중에 그 문제가 거의 사그라졌었어요. 예,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그걸 이제 제안함으로써 다시 민주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대여 투쟁의 그 무기로 삼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포기하다시피 했던 그것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이 전략의 그 혼돈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분산되는 것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특검 문제 가지고 새누리당과 그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안했던 안철수 의원은 자기 이 정당 창당을 위한 수순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한마디가 결국 민주당을 총동원해서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의 안이라기보다도 원래는 민주당의 안이었지만 안철수 안을 받아서 그걸 관철하려고 애쓰는 전위대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이번 타협에 그걸 미루는 것이 됐는데 저는 이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심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이제 특검을 주장을 한 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예. 11월 4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덤하다가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특검 주장하고 나니까 그걸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었어요. 민주당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특검 주장에 가세를 한 것은 이 범야권 연대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이런 시각이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이 재미를 봤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차고 나가면서 야당을 이끌어가야지. 이 작은 당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춘 듯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이 큰 당답지 못합니다. 이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을 끝내 받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친박계의 과잉 충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부 다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는 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 못하게 그렇게 이제 이 마무리를 함으로써 과거의 그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이게 벌써부터 이 대통령 물러나란 말이 나온 파인데 이것을 까발려서 만약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불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오히려 말이죠. 여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이 선거법에 의한 공소시효도 지났고 예. 또 지금 문제된 이런 그 선거 개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했더라면은 국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파행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이 여당 또 야당 또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에 끌리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은 친노 강경파 그리고 또 새누리당은 친박 강경파 여기에 끌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맞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회담 2번, 3번째 타결이 됐는데 뭐 그것도 다행입니다만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전권을 가진 대표가 못 됐죠. 눈치 보는 대표가 각 당에 그러다 보니까 타결이 잘 안 됐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저녁에 그런 그 결정이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은 화학적 융합이 아직 안 됐고 새누리당은 아직도 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너무 본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당이라는 게 원래 말입니다. 예. 대통령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여진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이 정북이란 말을 쓰니까 이 정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여당은 정박인 거예요. 예. 말하자면 대통령 따른다 한다면 정대지요. 예. 거의 여당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거기 반대하는 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야당이죠. 예. 그러나 이 양쪽 다 이 지도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 파행이 오래 걸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를 합의하면서 이제 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기고 그리고 정치개혁특위는 그 위원장을 새누리당에 가지고 문제는 이 두 특위가 입법권을 가진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입법권을 상임위가 가지지 않고 이런 특위가 가지는 것은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국회 관행이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결국 거기서 어떤 그 입법을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법으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제출한 법안도 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있고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해가지고 제출하는 그것은 이 관행입니다. 예, 어쨌든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본격화할 건데 이 남은 시간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졸속 심사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연례 행사지요. 예. 근데 올해는 해를 넘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월 말까지 회기 연장해가지고 임시국회 소집하든지 해가지고 통과시킬 겁니다. 예, 이 박 대통령 당선이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보다 좀 다른 자세로 나와서 국정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지지도는 뭐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문제가 하나하나씩 가닥을 잡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점이 늘어나서 말입니다. 전선이 확대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1년도 못 됐는데 그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뭐 정당한 얘기는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요. 청와대 같은 데서 이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가지고 1년을 한번 자세히 그 일별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일거에 이걸 싹 싣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분으로 국정에 임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화법이 결국 그 수석 회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야당이 그걸 공격하고 나오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수석 회의에서 하면은 내각이 무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에서 각 분야별로 그 발언을 해야 말이죠. 대통령이 보호받고 결국 야당이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야 간에 서로 이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보호받으면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내각이 그런 전면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많이 확대가 되어 왔고 해결되는 건 없다. 이 가랑비 어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그게 대통령의 만기 칠남형 그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까? 예, 그것을요. 예. 결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책임으로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이 정치 풍토가 결국 감정 대결입니다. 여야 간에. 정권을 우리가 못 잡았다. 잡을 수 있는 정권을 못 잡았다. 그럼 그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 방해 때문에 정권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벌써부터 뺏어올 연구를 하니까 결국 이런 거치는 권력이 되고 마찰이 일어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 승복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 대통령 지지도는 여전히 50% 이상을 60% 내외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 지지는 10%대 후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걸 민주당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투쟁을 한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는 봉사의 투쟁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지지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지지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걸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생 문제니 또는 이 초창기에 참교 경제니 하는 그 가불관계 입법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면은 앞장서서 새누리당보다 앞장서서 오히려 이 법을 만들자.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 아니냐 하고 이렇게 나섬으로써 새누리당이 끌려가는 형국을 보일 때 민주당 지지도는 바로 회복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의견을 한 두 개만 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일찍이 대선 제도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또는 이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분으로서의 품이나 예. 또 그리고 대국민 관계에서 보탬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옴으로써 문재인 의원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예. 안철수 신당이 준비 중인데 여전히 새 정치한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정책이나 이념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아주 높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기대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안철수 신당이 반듯하게 나와서 한국 정치의 풍토를 개선하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 양당계가 말이죠. 완전히 정치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정치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의 폭이 좁아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학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예, 전원식의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